요즘에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 파묘입니다. 영화 파묘에서 빌려 쓴 표현이고요. 과거에 지나갔던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경우인 건데 특히 불법이 재조명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기록이나 증거 확보, 정보의 이동이 수월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만행들이 들춰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때는 잘 넘어갔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최태원 SK그룹 총수도 최근 유심 해킹 사태나 세기의 이혼 소송 등의 악재로 고전을 하는 와중에 과거의 사건이 다시 파묘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고, 바로 유령 부서 혹은 V 프로젝트 사건으로 불리는 이야기를 파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사건이 어떻게 되살아났을까? 2024년 말 대한민국은 계엄 사태로 인해서 매우 어수선한 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우선순위에서 미루지 않고 조사를 단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SK그룹의 가짜 일감 혐의였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진행을 하였고 중요도에 있어서 매우 급박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V 프로젝트의 베일이 벗겨지게 된 건데,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치고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이유다 보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점은 12년 전인 2013년입니다. 그 당시 SK그룹은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2013년 당시에 SK의 지주사 격인 회사가 SKCNC라는 회사였습니다. 주 SK랑 SKCNC를 합병시키는 목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V 프로젝트인 겁니다. 합병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최태원 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손해를 보지 않는 합병을 할 것인가 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병 비율을 최대한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잘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 그 당시 최태원 회장의 SK CNC 지분은 32.92%였습니다. 반면에 주 SK의 지분은 0.5%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해지는 방향은 SK CNC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도 커지고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합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락세였던 SK CNC의 매출은 2013년을 기점으로 느닷없이 상승세로 턴어라운드 하게 되었고,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SK텔레콤의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V 프로젝트인 것이다. SK텔레콤의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어서 SKCNC의 매출은 성장세를 타게 되었고요. 외형적인 성장 가도와 긍정적인 언론 보도에 힘을 입어서 SKCNC의 주가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SKCNC 주가를 보시면 2013년부터 증가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 8월에 SKCNC와 주 SK는 합병 비율 1대 0.74로 최태원 회장에게 매우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완성시킨다. 당시 시장에서는 SKCNC의 주가는 고평가가 돼 있으며 주 SK는 저평가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특히 주 SK의 2대 주주이자 지분 7.19%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합병에 대해서 주 SK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합병은 강행이 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합병이 된 주 SK의 지분 23.4%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게 되었고, 총수 일가의 지분을 다 합치면 30.9%의 지분으로 현재의 지배구조를 완성하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를 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SK텔레콤이랑 SKCNC 사이에서 일어난 거래였고요. 원래 SKCNC가 SK그룹의 IT 일감을 전담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발주한 일을 SKCNC가 수주를 하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SK텔레콤은 수백억 원대의 가짜 일감을 SKCNC에 밀어주었고, SKCNC는 없는 일임에도 마치 한 듯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였으며 결국 국세청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일감을 준 SK텔레콤은 가짜 일감 금액만큼 지출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 탈세 문제에 해당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감을 받은 SKCNC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가세 탈루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가짜 일감만큼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다라는 세금 계산서 위조 문제에 해당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기 혹은 부정한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국세청이 문제를 삼는 시기가 2013년에서 2015년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시효 5년을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판단이 되면은 10년이 넘어가도 탈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그 당시 SK CNC 직원의 증언인데 V프로젝트는 통상적인 업무 절차랑 완전히 달랐다라고 합니다. SK CNC가 일을 끝내기도 전에 SK텔레콤은 돈부터 먼저 보내줬다라고 합니다. 사실 일이 존재했어야 끝도 있긴 한 거지만 어쨌든 절차상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돈부터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금 후 완료로 진행을 한 것이고 통상적인 외주와 원청 간의 업무 절차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매우 걱정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증거로도 존재를 하는데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담당 직원이 언급한 이메일 내용과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저는 못합니다 라는 이메일 문구를 미루어서 우려가 존재했던 당시 내부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V프로젝트로 적시된 가짜 일감으로 유추되는 발주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총 204건, 규모로는 1,600억 원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무리수를 통해서 기업이 얻은 것은 SK CNC의 일시적인 가치 상승, 즉 인위적인 주가 부양이었고요. 궁극적으로 시세를 본 사람은 바로 최태원 회장 단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도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가짜 일감 몰아주기에 문서 위조랑 세금 문제까지 이 밖에도 다른 문제들도 많겠죠. 목적의 당위성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파묘되는 일뿐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유심 해킹 사고까지 일어나 버렸고 기사를 보시면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이 SK텔레콤의 늑장 대응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라고 하고요. 수사 대상은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라고 합니다. 해킹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단체 소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F킬라에서도 소개해드린 이도노 변호사의 노바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만 단체 소송 접수 인원이 무려 2만 명이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도 단체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SK그룹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바로 SK온인데 그룹의 자금난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재정 악화와 투심 악화로 인해서 자금 조달 수단인 공모채 발행이 더 이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채에는 손을 못 대고 최근에 사모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올해만 세 번째 사모채 발행을 진행하였다. 세기의 이혼 재판, SK온의 재무 위기, 파묘되어 나온 V프로젝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등등 최태원 회장은 산재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메가3 제품입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오메가3 제품보다는 품질이 높은 제품이고요. 실제로 제가 먹고 있는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메가3 제품들은 고등어나 엔초비, 연어에서 추출이 된 오메가3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메가3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 바로 물개에서 추출이 된 오메가3라고 하고요. 이 내용은 구글 AI에 검색을 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물개 추출물에만 DPA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혈액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개가 높은 등급이라는 것이고 DPA는 혈액세포 전이 현상에 관여하며 동맥 내부의 지방 직접 방지 활동을 촉진한다. 생성 기능과 달리 쉽게 산화되지 않으며 다량의 비타민 E와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다. 산화 방지제가 함유되어 있어 산화에 의한 악취 발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도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비린내가 거의 없습니다. 패키징도 일반 제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노르웨이 현지에서 판매하는 케이스랑 동일한 소재고요. 파마텍이라는 노르웨이 시장 1위 제조사에서 제조를 한 수입품입니다. 판매를 결정하기 앞서 제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서 대표님께 설명을 들었고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랑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서 F킬라에서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오메가3는 혈행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건기식이고요. 특히 고지혈증이나 심근경색 혹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하이엔드 오메가3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프킬라의 구매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에프킬라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바랍니다. 구매 링크는 본문에 있고 클릭하시면 쿠팡 구매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